네, 이제 더 뉴 산타페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2.2 디젤 엔진하고 8단 습식 DCT의 조합은 처음이어갖고, 그리고 이 2.2 디젤 엔진도 소렌토에서 처음 적용하긴 했지만 거의 새로 만들다시피 한 엔진이죠. 스마트 스트림 2.2 디젤 엔진은 202마력 최고 출력에 45kg 포스미터 최대 토크입니다. 들어오는 엔진 소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바람 소리를 제외를 하면은, 꺼볼게요. 예. 어느 정도 들어오긴 하네요. 그래도 전 산타페보다는 좀 개선이 됐습니다. 좀 조용해졌어요. 변속기가 이제 이 버튼식으로 바뀌면서 여기가 많이 깔끔해졌죠. 어쨌거나 이게 지금 그 신형이다 보니까 N3 플랫폼이 참 그 개선이 된 부분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지 않나 싶은데, 이런 저속에서는 좋네요. 그 터보레그가 거의 없는데요. 소렌토에서도 느꼈었지만 이 8단 DCT는 그런 뒤를 걷어차는 듯한 느낌이 없고 되게 자동 변속기스럽게 변속을 해요. 그러니까 매끈하단 말이죠. 하체에서 그 전해지는 그런 진동이나 이런 게 되게 잘 걸러집니다. 소렌토 때 탔었던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예상은 했었는데 거의 그 수준이고요. 소렌토가 조금 더 단단하게 느껴지네요. ISG가 활성화될 적에 그 깨어나는 진동이나 이런 게 되게 작네요. 산타페 하면 근데 사실 굉장히 좀 패밀리 SUV잖아요. 그 모습에 되게 어울리는 모습이고요. 동력 성능이 막 호쾌한 느낌은 아닌데 이 정도면 충분한 수준이고, 근데 가속을 좀 해보면 엔진 소리군요. 아니야, 변속기 소리도 같이 좀 시끄러운 건 있어요. 얘는 그리고 물론 캘리그래피와는 다르게 이중 접합 유리가 아니라 홑겹 유리가 적용이 됐는데,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그래도 큰 신경 쓰일 만큼 시끄럽진 않고요. 하지만 가속을 할 경우에 해보면 이렇게 소리가 올라오는데, 이게 약간 좀 엔진의 소음이 그래도 좀 유입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실내 흡차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전보다 소폭 개선은 했는데 크게 눈에 띌 만큼 차가 정말 조용해졌다라는 말씀은 드리긴 어렵겠습니다. 근데 안정성은 되게 좋습니다. 속도 올라가는 거는 되게 매끈하게 올라가는군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그 소위 말하는 끝발, 그 뒷심이 더 오래 지속되는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고요. 그렇게 바뀌었고요. 지금 보여주는 모습 중에 인상적인 거는 초반에 단수를 올려 잡을 때 그 변속기의 민첩함? 그런 게 전보다 확실히 좋아졌어요. 네, 지금 바로바로 툭툭 떨어뜨리는 게, 근데 약간 그래픽이 저런 모습은 못 봤던 부분인데, 계기판에서 급가속할 때 그래픽이 떨어지는 게 약간 좀 얘도 확실히 소렌토랑 비슷한 그런 탱글탱글한 느낌이 있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소렌토가 좀 더 근데 단단하긴 합니다. 이런 아래 위 움직이는 착착 잡는 느낌 같은 거는 소렌토가 좀 더 위고, 차가 근데 약간 좀 아래 위 그런 롤링 같은 것은 좀 있고요. 브레이크는 담력이 초반에 바로 올라오는데, 이게 담력이 바로 올라와 가지고 이게 밟을수록 세게 밟히는 그 민감도가 약하네요. 초반 담력이 바로 좀 흩어지는 느낌이에요. 반복됩니다, 그 현상이. 담력이 늦게 올라오는 건 아닌데 초반에 일찍 올라오지만 그 담력이 올라온 상태에서 발을 더 밟으면 이게 더 딱딱해지면서 좀 세게 제동력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턱 넘을 때는 부드럽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전 산타페보다 좋아졌고, 변속기가 초반 출발할 적에, 초반 출발뿐만 아니라 전 속도 영역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되게 일관되게 부드럽습니다. 매끄러워요. 오토 스타트 스톱에서 스타트 될 때 진동, 소음 적습니다.
터보레그는 짧게 있고 바로 나가는 게 있고, 이건 어쨌거나 변속기의 그런 덕인 것 같고요. 사실 산타페에서 어떤 펀 드라이빙을 찾을 그런 거는 좀 둘째죠. 이런 느낌도 울렁울렁 됩니다. 근데 어떤 불쾌하게 느껴지는 수준은 아니고, 급 가속 감속할 때 이 변속기가 잡는 거는 확실히 전과 크게 비교되게 민첩해졌습니다. 저단으로 빨리 떨어뜨리고 항속한다 싶으면 바로바로 고단으로 올려잡고, 차가 보여주는 그런 움직임이 처음에 못 잡는다 생각을 했는데 얘도 속도를 내며 몰아칠수록 차가 좀 차분해지네요. 평상시 달릴 적에는 마냥 푸근한 SUV의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그런 중형 SUV의 모습인데, 그러다가 이제 속도를 올려가면 이제 차의 움직임이 더 차분해지죠. 이거는 뭐 소나타든 K5든 신형 N3 플랫폼 쓴 현대기아 차들 타보면 대부분 그렇게 느꼈는데, 뭐 GV80이나 G80도 마찬가지고요. 신형 플랫폼이 무게중심이 낮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이 지난번 소렌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단보다도 SUV에서 더 활용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더뉴 산타페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의 무게중심이 많이 낮아서 움직임이 줄었습니다. 예상은 했는데 정말 딱 산타페는 산타페만의 그런 방향을 유지해서 가는 것 같아요. 시종일관 그런 불쾌한 진동이라든지 소음은 잘 걸러내고요. 하지만 이제 급 가속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사운드 같은 게 제법 거칠어지는 건 있어요. 근데 소리는 커지는데, 또 이 2.2 디젤 엔진도 회전수를 올리더라도 그렇게 거친 모습을 보이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4기통 디젤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전보다 많이 매끄러워졌고요. 이 조향하는 느낌도 자연스러우면서도 되게 이질감이 없는, 가운데 정렬하려는 띠용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좀, 그 부분은 좀 있네, 남아있네요. 네, 오늘 현대 더뉴 산타페 2.2 디젤 H트랙 시승을 했는데, 확실히 타보니까 산타페의 느낌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그거보다 좀 더 뭐랄까 펀 드라이빙까지는 아니지만 차가 더 시원하게 나가는, 여유롭게 나가는 쪽으로 세팅이 많이 됐습니다. 여유로우면서도 편하게, 변속 스트레스도 없고 달려나가는 것도 그렇고요. 확실히 쾌적한 주행이나 안락한 면에서는 많이 좋아졌네요. 신형 소렌토와 비교를 하자면 소렌토보다는 얘가 좀 더 움직임은 큰 편이에요. 산타페가 움직임은 좀 더 큰 편이고, 그럼에도 패밀리 SUV, 중형 패밀리 SUV라는 점을 생각할 경우에는 산타페가 갖고 있는 모습이 부족할 데가 없겠습니다. 갖고 있는 뭐 편의 장비라든지, 무엇보다 이번에 2열 거주 공간이 넓어져서 거기서 오는 그런 쾌적함, 그리고 또 2열 시트의 활용성, 또 얘는 7인승 3열까지 갖춰가지고 3열 시트도 어느 정도 성인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형 SUV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갖췄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렌토와 산타페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소렌토의 약간 그런 좀 화려한 디자인을 택하거나 산타페의 그런 무난한 디자인을 선택하거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더뉴 산타페 스마트 스트림 2.2 디젤 H트랙 프레스티지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어보면 정차 시에는 스티어링을 통해서 살짝 진동은 전해집니다. 하지만 시트라든지 페달에서는 전해지는 건 전혀 없고요. 살짝 이게 앉아보니까 지금 요 센터 디스플레이가 좀 낮군요. 제가 시트를 최대한 낮췄습니다만 이 송풍구도 여기를 또 별도로 쪼개놔가지고 운전하다 보면은 하체에 땀 차는 경우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체를 이걸 조절을 하면서, 그리고 또 하체를 또 별도로 할 수가 있으니까 좋죠. 바로 알겠네. 이 20인치 휠을 신고서도 지금 이 느낌이 단단한 게 없네요. 지금 심지어 이런 좀 울룩불룩한 느낌 크지 않습니다. 저속으로 달리면 오히려 더 이게 크게 느껴지는 차들이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고, 지금 저속에서 이렇게 좀 비포장도로를 서행으로 달려본 건 처음인데, 이 플랫폼도 BMW의 클러스터 아키텍처와 마찬가지로 세단보다
SUV에서 그 차체의 잠재력이 더 도드라지게 나오는 것 같아요. 신기합니다. K5나 소나타에서 느꼈었던 것보다 지금 이 소렌토에서 느끼는 그런 차진 느낌? 유연하면서도 차체에 넘을 때 보면 그게 공존하는 플랫폼입니다. 이런 원형 교차로에서도 지금 안에가 늘어나고 바깥이 눌렸잖아요. 근데 이 느낌이 틀어지질 않네. 속도를 조금씩 올려 볼게요. 지금 뭐 한 30km 정도인데 얘는 느낌 좋아요. 네. 파주 헤이리로 안내해줘. 15개의 검색 결과 1번. 첫 번째 장소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 아이로 이렇게 내비게이션 검색해보면 마치 우리 39번 터치식 아이폰 맨 처음에 그 홈 버튼 없어지고서 이제 안면 인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10부터인가? 그걸 한번 써보면은 개화 IC에서 김포공항 방면 다시 그 홈 버튼 쓰는 거 못 하잖아요. 주의하십시오. 마치 이 카카오의 음성 명령, 음성 검색이 그거 같아요. 한번 이거 써보면 너무 편합니다. 야, 이 전체적인 질감 자체가 좋네요. 그리고 여기도 하이그로시는 여기 지금 그 인테리어 지난주에 인테리어 보여드리면서도 뭐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통짜 하이그로시판은 두고두고 아쉽긴 한데 적어도 여기도 하이그로시네. 아쉽네요. 다시 봐도 아쉽습니다. 근데 버튼 배치는 좋아요. 지금 뭐 비상등도 이쪽에 있고 이 공조 장치가 완전히 새로운 지금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 홍보실에서도 능동형 공기청정 시스템의 기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라고 써붙여놓은 걸 보니까 굉장히 자신 있나 본데, 이건 근데 뭐 그랜저, 소나타, K5, 셀토스 최신 나왔던 현대기아 차들에선 봤던 기능이긴 해요. 실내 공기 감지해 가지고서 더럽다 싶으면은 외기 내기 자기가 스스로 조절하면서 공기 질을 깨끗하게 유지를 하는 겁니다. 코비드-19 때문에 더 위생에 신경 쓰이는 요즘인지라 더욱더 좀 강조하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8단 DSG는 전진 후진을 반복하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출차할 때, 주차하거나 출차할 때 그럴 경우에는 살짝 맞물릴 때 딜레이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뭐 DCT들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죠. 근데 요즘 나오는 최신 DCT들은 그런 것도 많이 잡아서 아예 뭐 자동 변속기 마냥 그렇게 맞물리긴 하는데, 얘는 전진 후진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에서는 조금 딜레이는 있습니다. 이것도 바뀌었구만. 이 계기판에서 지금 엔진 회전기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지금 못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우디 차에서 많이 봤던 건데, 시각적으로 이 디지털 계기판 쓰면 엔진 회전을 시프트 업 할 때마다 바늘이 툭툭 떨어지는 거 있거든요. 주르륵 떨어지는 게 아니라 확확 떨어져가지고 이게 시각적으로 굉장히 어떤 다이내믹한 효과를 주는데, 이 소렌토도 그렇게 이 디스플레이를 해놨네요. 엔진 회전기를 셀러레이터 깊게 밟을 때는 터보렉은 확실히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디젤 엔진에 터보렉은 있습니다만, 터보렉이 있고 나서 이제 가속할 적엔 얘가 이제 최대 토크가 45kg/m인데 그 토크 발생 구간을 그래도 꽤 잘 유지를 해줘요, 이 DCT가. 그래가지고 적시적소에 변속을 해줘가지고 토크가 심해질 때쯤 다시 또 시프트 업을 하거나 다운을 해가지고 4세대 소렌토에 들어간 이 2.2 터보 디젤 엔진은 기존에 뭐 배기량은 같지만 기존에 있었던 엔진을 가지고 많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새 엔진이라고 봐도 될 만큼 많이 바꿨는데, 그 블록헤드도 알루미늄으로 이제 바꿨고, 그러면서 이제 경량화를 끌어내가지고 엔진의 무게 자체가 가벼워졌죠. 그것도 주요 개선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회전 질감이 4기통 디젤 엔진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드럽습니다. 매끈합니다. 그리고 고회전으로 올라가도 엔진의 힘이 빠지는 거 있잖아요. 2.2 터보 디젤 엔진도 꽤 고소 경력을 주행을 해봤거든요. 전에 엔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힘이 좀 갑자기 쭉 빠지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얘는 그거보다 더 개선이 돼가지고 더 그 힘이 그냥 계속 나오는 느낌이 되게 좋네요. 이렇게 돌아나가는 상황에서도 지금 얘 사륜이잖아요. 근데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8단 DCT는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7단 DCT보다 훨씬 좋네요. 미끄러짐도 없고 정확히 잘 맞물리고, 운전자가 만약에 급가속을 하면서 약간 좀 고회전을 원하면 또 원하는 대로 맞춰주고요. 기어 단수가 그리고 계속 표시가 되죠. 그리고 브레이크는 피드백이 바로 옵니다. 일격 거의 없고요. 그리고 올라오는 담력도 세다기보다는 즉각적인 담력이 올라오고, 스트로크는 짧아요. 급제동을 할 상황이 있었는데 급제동을 몇 번 해봤는데, 급제동하는 상황에서도 차가 이렇게 좀 중형 SUV라 그러면은 뒤가 뒤뚱거린다거나, 아니면 노즈다이브가 앞대가리가 가라앉으면서 뒤가 좀 많이 뜨거나 이런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데, 소렌토는 그런 모습이 관찰되질 않았어요. 지금도 보면 이게 굉장히 좀 자연스럽네요. 보여주는 움직임이 상당히 좀 정리된, 심지어 제동하는 순간에도 정리돼 가지고, 이것도 운전자에게 오히려 달리는 것보다 멈추는 게 더 먼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신뢰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오늘 기아자동차의 4세대 소렌토 시승을 했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 인테리어 설명하고 디자인 설명하고서는 이어서 시승까지 했는데, 달려보니까 이 N 플랫폼이 이제 제대로 빛을 발한 게 소나타 K5가 아니라 소렌토에서 그 잠재성, 그 갖고 있는 능력이 더 극대화된 것 같아요. 차체의 안정성, 그리고 고속 안정성, 그리고 주행성, 그리고 또 승차감까지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맞물려서 엔진까지와 변속기까지, 그러니까 얘는 뭐 플랫폼, 엔진, 변속기, 디자인 모든 게 다 풀체인지, 완전 다 바뀌었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 그 중에 뭐 어깃장 나는 게 거의 없어요. 6인승과 7인승 중에 고를 수가 있는데, 3열에다가 벤치 시트를 놓으면 그런 쓸모가 꼭 생기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 6인승 같은 경우에는 어느 자리에 앉든 제대로 편히 갈 수 있는 패밀리 SUV의 역할을 다할 것 같아요. 이상으로 기아자동차의 4세대 소렌토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